안녕하세요. 영웅 전창함입니다. 현재 날짜 2021년 8월 1일이고요. 이제 2021년도 4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4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돈을 버셨는지, 돈을 잃었는지, 근데 보통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코스피가 1600대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든 모더나 화이자 백신 개발 요 이슈 등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2000을 금방 뛰어넘고 또 3000까지 또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작년은 좀 돈을 잃은 사람보다 돈을 많은 돈을 수익을 낸 좀 주린이 분들이라든지 또는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5월달에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는지 돈을 잃은 사람이 더 많은지 또는 돈을 더 번 사람이 더 많은지 확인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공매도가 재개되고 또 무엇보다도 델타 변이 확산세로 인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조금 돈을 번 사람보다는 잃지 않은 돈을 잃은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 돈을 잃는 경우를 조금 더 줄이게 해드리고자 이번 영상 오늘 8월 1일에는 위와 같은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찍다 보니까는 혀가 굉장히 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혀가 저는 부분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칵 물리면 개고생하는 섹터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 녹화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이건 제 개새끼고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정말로 이렇게 칵 물리면은 고생하는 종목들 3가지에 대해서 바로 이제는 좀 본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투자 고지 안내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 의도 설명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왜 찍는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리면 개고생하는 섹터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응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투자 고지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은 주식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와 같이 이런 유사투자 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찍는 영상들 보면은 보통 요런 데다가 이렇게 조금 투자 고지 하는 경우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크게 보시라고 이렇게 따로 한 페이지를 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본 영상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 담은 주식 섹터 분석 영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영상에서 말하는 의견 또한 100% 정답 또한 아니고요. 또 상승과 하락은 또 보장하지 않아요.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든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고퀄리티는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영상 안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제대로 전달만 됐으면은 전달하는 게 목적이지 이 영상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고퀄리티의 주식 분석 영상을 원한다 하면은 영상 끄시고 다른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투자 고지 했으니까요. 이제는 물리면 고생하는 3가지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계절 수혜주랑 남북 경협주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수혜주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계절 수혜주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파세코, 신일전자 그리고 에센테크죠. 그리고 SCD, 3S, 태경케미칼 등이 있고요. 여름 수혜주로는 그리고 겨울 수혜주로는 태경 BK, 백강산업, 서울가스, 부스타 등이 있습니다. 여름 수혜주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겁니까? 말하나 마나 그냥 날씨가 많이 더울 때 주가 상승 나오는 회사들을 여기 넣게 된 거고요. 그리고 태경 BK, 백강산업, 서울가스, 부스타 등 겨울 수혜주 같은 경우는 겨울에 폭설오잖아요. 여름에 폭염이 왔듯이 폭설오면은 당연히 도로에 염화칼슘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 관련주인 태경 BK, 백강산업, 난방 관련주인 서울가스, 부스타 등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여름 수혜주의 차트, 여름 수혜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세코, 신일전자, SCD, 에센테크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SCD와 에센테크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보통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
네, 냉매를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회사들이고요. 파세코 같은 경우는 요즘에 홈쇼핑 6월 한 달 내내, 6월이랑 7월 달에 2달 내내 채널 돌리다 보면은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해가지고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을 판매하는 홈쇼핑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선풍기랑 또 서큘레이터,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음식물 처리기 분쇄기라든지 얘는 또 습도 낮춰주는, 네, 좀 제습기 제조업체이기도 하죠. 네, 보통 여름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네 가지 종목들이 크게 이렇게 요 정도에서부터 네, 크게 이렇게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주봉 기준으로요. 그리고 역시나 크게 상승 나왔다가 다시 한번 내리고, 한마디로 차트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항상 하락 나오는 거 보면은 최근 2주 사이에, 네, 2주 사이에, 네, 항상 그러니까 이게 주봉이잖아요. 주봉인데 2주 사이에 주봉 캔들을 봤을 때 보통 장대 음봉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승 나오다가, 네, 다시 매도세로 의해 가지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런 모양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뭐 대표적인 종목들로 뭐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은, 네, 지금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일도 더 빠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일단 땅 자체가 젖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기 같은 경우는 더 지난주와 또는 지지난주 대비해가지고 열기는 똑같지 않고 더 가라앉을 것 같다 예상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조금 습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은, 습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네, 뭐 제습기라든지 또는 뭐 일단 무엇보다도 더위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폭염주의보로 올라갔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온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도 일단 제가 3S, 네, 요거를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3S 같은 경우 추천드린 이유는 조금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에서 수익 났던 그 종목이고, 계절 수혜주인 뭐 파세코라든지 그리고 신일전자라든지 에센테크라든지 SCD 같은 경우에 매매 공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6월 중순부터 네, 관련주는 조금 매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8월 1일인데 지금 매수한다는 거는 굉장히 멍청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름이 딱 시작되기 전 6월 중순이나 5월 말부터 관련 테마는 매집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 수혜주요. 매도 공략 같은 경우는 폭염주의보 때마다 얘가 상승 나와요. 여름 수혜주 같은 경우가 에센테크나 SCD나 신일전자 등 이럴 때 매도 공략은 폭염주의보에 상승할 때 매도하자. 적정 수익권에서 20%면 20% 먹고 매도하고 30%가 수익권이면 30%만 먹고 매도하고 다른 종목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공략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조금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단일 모멘텀만 있는 회사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 복합 테마, 즉 신일전자든 파세코든 이 두 회사가 만약에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다. 또는 제약바이오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복합 모멘텀, 다른 상승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다. 또는 정치 테마로 엮였다. 그러면은 좀 그렇게 복합적인, 즉 한마디로 상승 모멘텀이 두 가지 이상 되어 있는 회사를 매수해야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올 때 좀 덜 떨어지고요. 반대로 또 상승 나올 때 꼭 폭염주의보로만 상승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 테마라든지 그 회사가 가진 또 다른 모멘텀이 또 부각돼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단일 모멘텀 아니라 복합 모멘텀인 회사를 되도록 매매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6월 중순부터 관련 테마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폭염주의보 상승 시 매도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8월 2일부터 또 한번 또 이제 습도가 높아져가지고 덥다고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빨리 일단은 상승 나올 때 매도해가지고 현금 확보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제로 소멸로 끝없는 차익 매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신 맞고 델타 변이 또 걸려서 돌파 감염 이슈처럼 뭐 폭염에 이어가지고 비가 엄청 왔지만은 습도가 높아져서 또 뭐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더 더워진다. 그래서 뭐 돌파, 뭐 폭염,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저는 헛소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말 그대로 물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일단 빨리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자. 내 계좌 조금이라도 더 지키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물리면 고생하는 세 가지 섹터 중에서 여름 수혜주 지났고요. 남북 경협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섹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북한은 한 가지만 뜯어고칠 게 아니고요. 철도도 뜯어고쳐야 되고 곡물도 뜯어고쳐야 되고 SOC 사회 간접자본시설 그리고 관광 개성공단 역시나 북한에 뜯어고칠 게 많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진짜로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랑 똑같아요. 평양만을 위한 국가입니다. 즉 평양에만 모든 게 다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라든지 평양 국민 300만을 위한 국가가 북한이고요. 평양 외 도시 같은 경우는 그냥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전 세계에 좀 쇼윈도로 보여주기 위한 조금 그렇게 좀 모형 건설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좀 국토를 좀 개발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나 곡물, SOC 등 전부 다 좀 필요하고요. 철도 대표적인 종목은 부산산업이고 곡물은 현대산업, 경농, 대유 등이 있고요. SOC 사회간접자본시설 같은 경우는 유신, 도화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인 종목이고 관광은 역시나 아난티죠. 네, 아난티.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진행했던 회사인데 아난티고요. 개성공단은 신원, 형제엘리트 등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부산산업과 대유, 유신, 아난티 등이 있는데요. 보통 차트가 이때부터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백신도 부족해 죽겠는데 북한 쪽에서 조금 지들이 그 남북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다시 한번 군 통신선을 복원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요 이슈가 신기하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남북 정상이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다라는 요 이슈 때문에 아난티를 비롯해서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이 나왔어요. 백신 보릿고개인 상황에서요. 네, 그런 상황에서 되게 생뚱맞게 이런 관련 종목들이 상승 나왔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매수를 지금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 공략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매수하는 건 좀 너무 위험하고요. 네, 항상 이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매수할 때 연말에 매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2월 30일. 왜 연말에 매수하는 게 제일 좋냐면은 항상 북한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1월 1일에 각국 북한 정상이라든지 또는 대한민국 정상이라든지 1월 1일에 신년사를 항상 발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신년사를 1월 1일에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런 것만 그냥 새해 인사를 한다고 하면은 새해 인사를 하고 항상 그 해 크게 예산을 투입하는 섹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월이나 3월 달에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항상 1월 1일에 신년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외 정책이라든지 국내 정책에 대해서 항상 1월 1일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연말에 남북경협주는 매매하시고요. 그리고 1월 1일 또는 1월 2일에서 1월 3일 정도에 다시 남북경협 섹터가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발언으로 인해서 한번 상승 나올 때 매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는 꼭 관광산업이라든지요, 철도산업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좋고 SOC 테마를 매매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SOC 테마 같은 경우는 없냐고 하면은 SOC 테마 같은 경우는 복합 테마예요. 남북경협 테마로도 분류돼서 상승 나올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항상 새해에 자금을 크게 투입하려면은 자금을 크게 투입할 수밖에 없는 섹터가 건설 섹터입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에 조금 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근로하고 있는 섹터 자체가 반도체도 있겠지만은 건설 sek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때도 역시나 4대강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건설 쪽에 크게 예산을 투입한 것처럼 건설 쪽에 크게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C 테마 이왕이면 매매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 공략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수익 볼 때 적정 수익권에서 꼭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언제든지 하락도 나올 수 있고 상승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신규 진입은 자제하시고요. 이번 주 내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에 정상회담 이슈로 만약 반등 나올 때 꼭 매도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리면 고생하는 세 가지 섹터 비트코인입니다.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SCI 평가정보, 위지트 등이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 종목들 차트를 보면 우리기술, 비덴트, SCI 평가정보, 위지트 이렇게 있습니다. 네, 쭉 내리막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되도록 매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월 1일 비트코인 시세가 이제 5천만 불, 5천만 불이래요. 네, 5만 불, 즉 우리나라 하나로 5천만 원을 다시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개미 꼬시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지 말자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소식도 있고요. 게다가 대한민국 정부 역시나 금감원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 이슈는 단발성 이슈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매매하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내가 기어코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급등주 성격이기 때문에 꼭 손절가를 체크 후에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공략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기준이 1천만원 이상으로, 1천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매매하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지금 5천만원 돌파하려고 하니까는요, 1천만원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는 건들지 않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도 공략 같은 경우는 빗썸이라든지 업비트 통해서 비트코인 시세 보면서 그 다음날 우리나라 비트코인 투자한 창투사들이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적정 수익권일 때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물리면 고생하는 섹터로 제가 조금 세 가지로는 계절 수혜주랑 남북경협주,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좀 정하게 됐고요. 공통적으로 대응 방법은 일단 이 계절 수혜주라든지 남북경협주, 비트코인 섹터는 이슈 따라서 움직이는 민감성 섹터입니다. 네, 겁나 민감해요. 네, 초민감성 섹터이기 때문에 적정 수익권에서 수익 보실 때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50%, 60%든 100% 먹겠다고 홀딩하는 섹터가 아닙니다. 계절 수혜주나 남북경협주나 비트코인이나 일단은 무조건 수익 줄 때 매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계절 수혜주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 수혜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폭염주의보. 네, 우리 비트코인 매매하는 사람들 조금 찔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비트코인 매매할 때 차트 보고 매매합니까? 아니면은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보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비트코인 매매할 때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은 보통 대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위터에서 도지코인 언급이라든지 스페이스X라든지 또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구매가 가능하다는 등 이런 조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요 소식에 조금 트위터 보고 매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 계절 수혜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차트도 물론 봤겠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기상청에서 떨어지는 폭염주의보에 의존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폭염주의보 때마다 주가 상승 나오지 폭염주의보 아니면은 주가 상승이 아니라 하락 나오는 섹터가 계절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특히 비 오거나 또는 진짜로 이제는 날씨가 서늘해졌을 때 바로 하한가라든지 장중에 10% 15% 이상 또 하락 나올 수 있는 게 계절 수혜주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로 그냥 도박성 섹터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의 여러분들 지금 자체가 2021년입니다. 내년 2022년 3월은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권 여당이 더 연장해가지고 또 집권 여당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좀 선심성으로 한마디로 조금 표심을 위한 이런 조금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찌라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돌 수 있고요. 네, 한마디로 정치인들의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새치 혓바닥에 주가가 상승 나오고 하락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 수혜주, 남북경협주, 비트코인 등 그냥 공통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한마디로 가치 투자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가치 투자적인 성격으로 매매하는 섹터가 아니라 이슈에 따라서 네, 계절 수혜주는 폭염주의보라든지 한폭염주의보 또는 계절 타는 경우가 많고 남북경협주는 정치인들의 새치 혓바닥으로 상승과 하락 나오는 게 많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역시나 어느 한 셀럽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 나오는 경우 즉 이슈 따라서 움직이는 초민감성 섹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매수 안 하는 게 좋고요. 매수한다고 하면은 수익 줄 때 매도하는 게 제일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래 6가지를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최대주주 지분 꼭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대장주. 이 계절 수혜주든 남북경협주든 비트코인이든 이 회사들이 주가가 상승 나왔을 때 항상 대장으로 1등 먼저 치고 나왔던 종목이 어떤 건지
꼭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복합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듯이 신일전자나 파세코 같이 특정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만 판매하는 회사 말고요. 또는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 판매로만 주가 상승 나온 게 아니라 정치 테마로 엮여서 상승 나왔거나 또는 그 외 모멘텀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는지 체크하시고 꼭 두 가지 모멘텀 이상 있는 회사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S 같은 경우를 제가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7월달에 여러분들께 계절 수혜주로 3S 추천을 드렸었는데 3S 추천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2개월 사이 공시를 봤을 때 12물량 상장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신일전자나 파세코처럼 단기간에 크게 상승한 이력도 없었고요. 또 이 3S 같은 경우는 공작기계 관련주로 해가지고 2019년에 한일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공작기계 소부장 관련주로도 상승 나온 적이 있었고 게다가 선풍기나 또는 에어컨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파세코 신일전자와 다르게 얘는 냉매, 즉 한마디로 에어컨 공조기, 즉 에어컨의 필수인 냉매를 제조해가지고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을 했습니다. SCD나 또는 SN테크에 이어가지고 올라갈 종목이라 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 모멘텀을 꼭 체크하시고 매매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너 리스크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보통 주가가 상승 나올 때 지분 매도했거나 또는 이 오너 같은 경우가 오너 또는 뭐 전현직 임원 같은 경우가 횡령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됐다가 재개된 경우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게 좋고요. 공시하기는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S 추천드린 이유가 보통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단일 계좌로 조금 매도한 물량이라든지 매수한 물량, 즉 한마디로 주가가 크게 상승 나왔다가 누군가의 매도세로 인해 가지고 확 떨어졌다, 요런 좀 공시가 나왔었는데 이런 좀 3S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공시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공시도 없었고 또는 그 과거에 12개월 사이의 공시를 분석해서 봤을 때 회사가 조금 공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거나 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받을 위험도 없었기 때문에 추천했다고요. 다섯 번째, 고점 매수 안 했죠. 3S 여러분들 매수 시기 아시죠? 주가 상승 나올 때 매수해가지고 여러분들께 5% 수익 드린 게 아니고요. 주가 상승 나오고 눌림 나올 때, 네, 한 15% 이상 빠질 때 3,050원 정도 추천드려서 3,600원에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점 매수 아니고요. 좀 눌림 나올 때 매수하는 게 좋고, 역시나 2, 4업년도 연속 적자 기업은 매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이 정리만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꼭 위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조금이라도 덜 까이고 그리고 조금 더 현금도 지키시면서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신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도 역시나 심각한데 네, 여러분들 좀 좋은 거 많이 드시면서 면역력 많이 조금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